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8년 K1 월드 그랑프리 슈퍼 헤비급 챔피언 출신 레미 보냐스키, 대한민국에서 입식 타격 붐이 불고 K1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던 때 우리는 아직 기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헤비급답지 않은 스피드와 민첩성으로 전세계에 관심을 받은 그런 뛰어난 격투기 선수 레미 보냐스키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 단체에서 챔피언을 먹은 이성현 선수의 경기도 너무나도 재미있게 보고 해서 대한민국에 또다시 입식 타격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보냐스키 선수의 플라잉 니와 날렵한 발차기로 플라잉 젠틀맨 그리고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별명이 붙죠. 제목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대학교에서 금융을 공부한 보냐스키는 대졸 후 바로 은행에서 화이트 컬러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사원의 삶을 잠시 살다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인 격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매우 리스크가 높은 격투기에 뛰어듭니다. 오늘은 킥복싱 전적 78승 20패의 입식 타격계의 레전드 중 레전드인 보냐스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로캅, 앤더슨 실바, 멜빈 맨후프, 알리스터 오브림, 바다 하리, 제롬 르 벤너, 어네스트 후스트, 그리고 최용만까지. 보냐스키 선수는 정말로 웬만한 네임드 선수랑은 모두 싸워보고 꺾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경이로운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1976년생인 레미 케니스 보냐스키 선수는 수리남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5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때 보냐스키 부모님이 네덜란드로 이주하지 않았다면 보냐스키는 세계 정상급의 킥복싱 트레이닝을 받지 못했겠죠? 야,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덜란드에서 자란 보냐스키 선수는 워낙 타고난 피지컬 덕분에 자연스럽게 학생 때부터 스포츠에서 또래에 비해 압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학창시절 축구를 한 보냐스키 선수는 다리 부상을 입으면서 축구를 완전히 접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 보냐스키 선수는 킥복싱을 배우는 동급생과 붙게 되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시비가 붙어 싸운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누가 더 강한지 매우 청소년적인 누가 더 강한지 대결해보자는 내기가 붙어 두 사람은 킥복싱 체육관을 찾아가 스파링을 합니다. 운동 경력은 축구밖에 없는 보냐스키 선수는 보기 좋게 킥복서 친구에게 호되게 당합니다. 아무튼 이날 한번 킥복싱에 도전하고 바로 그 매력에 빠진 보냐스키 선수는 본격적으로 킥복싱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그는 학업과 킥복싱을 병행하는 스케줄을 소화해내죠. 이게 정말로 대단한 게 학생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취미로 운동할 시간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보냐스키는 격투기 훈련, 대회 출전, 그리고 직장까지 병행한 괴물입니다. 역시 세계 최강이 되려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시간 관리나 노력 그리고 자기 관리 등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재능 외에도 성공을 하기 위해선 참 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보냐스키의 킥복싱 데뷔 전에 상대는 누구게요? 우리에게 친숙한 또 한 명의 세계 정상급 네덜란드 헤비급 킥복서인 알리스타 오브레임이 아니라 그의 친형인 발렌틴 오브레임과의 경기였습니다. 1995년에 열린 이 경기는 2라운드에서 보냐스키 선수의 TKO 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보냐스키 선수는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안정적인 금융업의 직장을 그만두고 격투기 선수로 올인합니다. 야, 실력이 있는 선수는 마음껏 격투기에 올인할 수 있는 네덜란드 킥복싱판, 진심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곧 우리나라도 격투기가 대중화되길 바랍니다. 프로 킥복서가 된 보냐스키는 킥복싱 강국인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면서 15전 10승 5패를 기록합니다. 2001년 프로로 데뷔한 지 6년 만에 그는 세계의 인정을 받고 K1에 입성합니다. K1 데뷔전을 제롤 베네티안과 치룬 보냐스키는 아쉽게도 만장일치 패배를 당합니다. 킥복싱 선수가 그래플링을 배우고 종합격투기로 전향한 케이스는 종종 보이죠. 하지만 재미난 사실은 보냐스키에게 패배를 안겨준 제롤 베네티안 선수는 그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1999년에 종합격투기 선수로 데뷔한 제롤 선수는 이후 프라이드까지 진출하여 4승 3패 1무라는 기록을 세우고 종합격투기에선 완전히 은퇴하고 킥복싱에서만 활동하게 되죠. 아무튼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아쉬운 K1 데뷔전을 뒤로하고 레미 보냐스키 선수는 각성했는지 그 이후 바로 3연승을 해냅니다. 이 3연승 중에는 K1의 강자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레이 세포 선수가 있기도 했죠. 지금 봐도 참 명경기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보냐스키 선수는 아쉽게도 킥복싱 레전드인 스테판 렉포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합니다. 스테판 선수의 보냐스키 선수는 커리어를 통틀어 총 3번이나 싸우는 만큼 둘은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해인 2003년 레코와의 경기 이후 또 다른 킥복싱 레전드인 세미 슐추에게 판정패를 당한 것 외엔 쭉 연승 행진을 달려 보니아스키는 2003년 K1 월드 그랑프리 출전권을 얻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 생명이나 이들의 경기력이 큰 걱정이 되어 반대하는 편이긴 하지만 당시 K1 월드 그랑프리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03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챔피언이 되기 위해선 하루에 3번이나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초기에 UFC를 비롯해 수많은 단체들이 이 같은 토너먼트 방식을 채택하고 경기를 진행하긴 했지만 선수의 안전을 위해 최근에는 보기 힘든 그런 대전 방식입니다. 아무튼 2003년 12월 6일 보니아스키는 첫 경기를 호주 출신의 파이터 피터 그레엄과 붙어 1라운드 TKO로 승리를 따냅니다. 경기가 1라운드에 끝난 만큼 데미지도 아주 조금 받고 체력도 비축한 보니아스키는 이렇게 첫 번째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준결승전인 다음 경기에서 사이릴 아비디 선수와 붙었으며 이때 보니아스키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플라잉 니킥을 너무나도 깔끔하게 명중시키며 또다시 1라운드 만에 승리를 따냅니다. 피터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2분 58초, 아비디 선수와의 경기에선 1분 46초로 두 경기 통합 5분도 되지 않는 좀 멋있는 기록을 세우고 결승전에서 일본의 무사시 선수와 붙습니다. 첫 두 경기를 단시간에 끝낸 보니아스키 선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습니다. 3라운드 내내 뜨거운 접전을 펼친 보니아스키와 무사시는 곧 판정승까지 갔으며 이날 보니아스키 선수는 2003년 K1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이 됩니다. 레미 보니아스키 선수가 드디어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한 그런 명예로운 순간이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2004년 12월 4일 지난 1년 동안 3연승 행진을 해온 보니아스키. 심지어 그중 하나는 2004년 서울 K1 대회에서 치룬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희 차도로 채널 시청자분들 중 꽤 많은 분들께서 이 경기를 직관하러 가셨다고 하셨죠. 아무튼 다시 2004년 12월 4일로 돌아오겠습니다. 보니아스키는 1년 동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그랑프리 출전권을 또다시 따냅니다. 이날도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 만큼 3경기를 연속으로 이겨야 챔피언이 되는 과격한 룰로 진행되었습니다. 보니아스키 선수는 어네스토 후스트 선수, 프랑코이스 보타 선수를 순서대로 판정으로 이기고 결승전에선 작년 결승에서 만난 무사시 선수와 다시 한번 만납니다. 첫 두 경기를 비교적 손쉽게 해결한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첫 두 경기가 판정까지 간 만큼 체력도 살짝 빠졌고 데미지도 살짝 누적이 되었었죠. 어찌되었던 보니아스키는 무사시 선수와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며 나름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판정으로 이긴 보니아스키 선수. 그는 2004년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으로 등극해 작년에 딴 타이틀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2년 연속 K1 세계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해인 2005년 월드 그랑프리에도 참전한 보니아스키 선수. 3년 연속 챔피언을 노린 그는 준준 결승전에서 최용만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 경기는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보니아스키의 날렵한 몸놀림과 로킥 공세로 아쉽게도 최용만 선수는 패배하고 말았죠. 이때는 최용만 선수의 피지컬도 실력도 감히 전성기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보니아스키는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준결승전에서 세미 슐츠를 만난 보니아스키 선수. 두 선수는 이미 2년 전에 만난 경력이 있으며 그땐 슐츠 선수의 판정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었죠. 2005년 준결승전에서 세미 슐츠는 니킥으로 1라운드 2분 만에 보니아스키 선수를 KO시키고 보니아스키 선수의 3년 연속 챔피언 도전은 너무나도 아쉽게도 여기서 좌절당하고 맙니다. 보니아스키는 이후에도 잠정 은퇴 후 컴백하여 2017년에 멜빈 매노프 선수와의 경기를 끝으로 은퇴하고 말죠. 그리고 2014년에는 물론 전성기가 한참 지난 선수이긴 합니다만 크로캅 선수와 붙기도 했죠. 참고로 크로캅과 보니아스키 선수는 서로 전성기였던 2002년에 만난 적이 있는데요. 당시 크로캅 선수가 하이킥을 깔끔하게 명중시키고 펀치로 보니아스키 선수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아무튼 보니아스키 선수의 커리어는 20년이 넘고 그 20년 동안 98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인 만큼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 오늘 방송은 보니아스키의 피를 끓게 한 라이벌 스테판 레코 선수와의 라이벌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05년 세미 슐츠와의 경기 이후 보니아스키의 개인적인 삶엔 중요한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오랜 시간 함께한 트레이너도 교체하는 등 여러모로 큰 변화를 겪게 되죠. 2006년 K1 월드 그랑프리 준준 결승전에서 보니아스키 선수와 레코 선수가 붙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코 선수는 지난 2002년에 보니아스키 선수를 판정으로 이긴 경력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무튼 레코 선수는 이 경기가 성사되기까지 언론을 이용한 도발, 이른바 트래시 토킹을 시전합니다. 그는 2006년의 그랑프리 우승자는 자신이 될 것이며 보니아스키가 그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어마무시한 도발을 하죠. 이에 대해 보니아스키는 레코 선수의 격투 스타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대망의 결전의 날, 이날 경기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뒤로하고 보니아스키 선수와 1라운드의 고환을 두 차례나 제대로 맞아 경기는 30분이나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국 재개된 이 경기는 판정까지 가서 보니아스키 선수의 판정승을 얻지만 1라운드에 당한 낭심 공격의 데미지가 너무 심해 이후 토너먼트는 포기하고 맙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에게 1승 1패를 따낸 두 선수는 최후의 승자를 가리기 위해 2007년 9월에 세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이날 경기는 2007년 서울에서 열린 이벤트였다는 것이죠. 보니아스키 선수는 경기를 앞두고 레코 선수의 이름만 들어도 자기의 피가 끓는다며 다소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 두 선수의 두 번째 경기에서 수차례 등장한 로블로 공격은 충분히 의도된 것이라며 레코 선수의 더티 플레이를 지적한 보니아스키 선수, 그리고 보니아스키는 레코가 원투 콤비네이션과 뒤돌려차기를 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한적인 킥복서라고 조롱해버립니다. 레코 선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그는 자신이 더 뛰어난 파이터임을 증명하겠다며 보니아스키는 매우 가식적인 사람이며 두 번째 경기에서 그가 이긴 이유는 순전히 운 때문이었다고 기름을 붓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선수의 말싸움 후 드디어 링에서 뜨거운 접전이 펼쳐집니다. 서로에게 칼 같은 말을 뱉은 두 선수, 이젠 단순한 격투기 경기가 아니라 자존심 대결로 번지게 되죠. 결과는 보니아스키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인 플라잉 니킥으로 1라운드 TKO 승리! 니킥을 맞은 레코는 그대로 쓰러지고 심판은 다운된 레코를 보며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레코는 심판이 카운트를 끝내기 전에 일어난 듯 했으나 심판은 손을 저으며 경기가 종료됐음을 알립니다. 이 경기는 전 세계 킥복싱 팬들의 관심을 받은 만큼 그 논란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다수의 관중은 K1의 편파 판정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 경기를 끝으로 두 선수의 라이벌 구도도 끝이 나고 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도 보니아스키 선수는 계속해서 경기를 가져 98전을 기록할 때까지 현역으로 뛰고 정상급 킥복서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오늘은 Flying Gentleman 혹은 Flying Dutchman 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레미 보니아스키 선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격투기 대중화를 위해 오늘도 열일하고 있는 차도로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잊지 말아주시고요. 소통은 인스타그램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